이 일은 10년이나 지난 일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겪고 나서 트라우마가 생겼다. 내가 그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날이 월급날이었다. 우리 사장님은 꼭 봉투에 10,000원짜리를 가득 채워 월급 주는 것을 좋아하셨다. 이래야 돈을 번 느낌이 난다면서 말이다. 항상 계좌이체나 수표를 주시는 게 아니라 10,000원짜리를 채워주셨다. 나는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호프집에서 저녁 5시부터 새벽 3시까지 홀서빙을 해서 그 당시 한 달에 130만 원을 받았다. 호프집에서 집까지는 차로 약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퇴근이 새벽이라 택시를 타면 추가 요금도 붙었다. 새벽 3시에 일이 끝나면 사장님은 꼭 직원들에게 택시 타고 가라고 택시비 10,000원씩을 주셨다. 남자 직원들은 직접 태워다 주시기도 하였다. 사장님은 참 좋으신 분이었다. 하지만 난 택시비라도 아끼자며 PC방에서 2시간 정도 놀다가 버스 첫 차로 집에 가곤 했다. 다음날 그날따라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정말 힘이 들었다. 사장님이 수고했다고 택시비 10,000원을 주셨다.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애들이 노래방 또는 술 한잔 하자고 했지만 너무 피곤해서 내일 한잔 하자며 그냥 퇴근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인지 그날은 택시를 타기로 했다. 5시까지 기다렸다가 할증 풀리면 탈까 싶다가 그날은 너무 피곤해서 그냥 택시를 탔다. 나는 그날 앞좌석에 탔다. 그 이유는 뒷좌석에 타면 앞에 누가 숨어 있다가 나올까봐 무서웠기 때문이다. 택시를 타고 작전역으로 가주세요. 택시는 출발하고 무의식적으로 택시 등록증을 보았다. 근데 이 운전하는 택시기사 아저씨 얼굴이랑 택시 등록증 얼굴과 완전 다른 것이었다. 내가 곁눈질로 택시기사를 쳐다보고 등록증 정보를 쳐다보니 택시기사가 입을 열었다. 제가 이제 막 교대를 해서요. 바꿔야 하는데 그냥 나와버렸네요. 제 등록증은 뒷면에 있어요. 정말 사람 좋은 얼굴로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보니 운전자 정보 뒤에 살짝 뭐가 하나 더 끼어 있는 것이 보였다. 내가 뒷면에 있는 아저씨 등록증을 꺼내서 앞면에 놔줄까 생각도 했는데 그냥 기사님을 믿기로 했다. 하지만 경계를 늦추진 않았다. 가방을 꼭 쥐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면 주시하면서 길은 똑바로 가고 있는지 계속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러다 우리 집으로 오는 방향엔 꼭 다리를 지나오는데 그 다리를 지나치면서 안도감과 동시에 피곤이 밀려왔다. 눈이 계속 감기는데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심하게 졸음이 쏟아졌다. 새벽에 누구한테 전화하기도 힘들고 말이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절대 졸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잠을 이기지 못해 나는 잠이 들고 말았다. 고개가 툭 떨어지면서 놀라서 잠에서 깼다. 정말 잠깐 잔 줄 알았는데 놀라서 앞을 보니 처음 와보는 곳이었다. 갑자기 덜컥 무서워졌다. 택시기사 아저씨를 쳐다도 보지 못했다. 나는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다. 계산동이에요.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어보려고 깨우려고 했어요. 계산동이면 우리 집이랑 가까웠다. 나는 작전역으로 가달라고 했는데 왜 계산동으로 온 거지? 하며 의아해하던 순간
아저씨가 차를 길가 한 칸에 세우더니 내 목에 칼을 들이대었다. 그때부터 나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진짜 발끝까지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살려주세요라고 말해야 하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정말 덜덜 떨고만 있는데 그때 택시기사가 몇 살이야? 하며 엄청 친근하게 묻는 것이었다. 살려주세요. 아저씨, 제발 살려주세요. 나는 살려달란 말만 반복을 하고 두서없이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네, 학생이에요. 대학생이요. 재수했는데 등록금 때문에 중간에 휴학해서 지금 2학년이에요. 엄마랑 아빠는 이혼해서 지금 아빠랑 살고 있고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여동생도 있어요. 걔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걔는 엄마랑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없고요.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어제 월급 받았어요. 가방에 있어요. 다 있어요. 하나도 안 썼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아저씨. 살려주세요. 정말 쉬지도 않고 이야기하며 연신 두 손을 빌었다. 그랬더니 아무 변화 없는 표정으로 가만히 있던 그 택시기사가 가방 두고 내려 하면서 칼을 집어넣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차에 두고 내렸다. 내리자마자 다리가 풀려서 털썩 주저앉는 바람에 문을 닫지 못했다. 그랬더니 귀찮다는 듯이 택시기사는 야, 문 닫아 라고 말을 하길래 바로 문을 닫았다. 다시 올까 무서워 부들거리던 다리를 붙잡고 계속 걸었다. 가방 안엔 휴대폰, 지갑, 신분증, 학생증이 있으니 그 사람은 내 학교부터 주민번호, 내 주소까지 다 아는 것이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계양산 근처에서 택시기사가 날 내려줬다. 아직 주변은 많이 어둡고 가로등도 몇 개 없었다. 공중전화는 찾아봐도 안 보이고 한참 걸었더니 경인여대가 보였다. 경인여대로 들어가서 공중전화를 찾아서 콜렉트콜로 아빠에게 전화를 했다. 아빠는 내 이야기를 듣자마자 날 태우러 왔고 바로 계양경찰서로 데려갔다. 처음엔 보복당할까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경찰 아저씨가 괜찮다며 걱정하지 말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다. 택시기사 인상착의부터 나눈 대화까지 기억나는 대로 말했다. 내가 가방을 놔두고 내렸다고 하니 그럼 오늘은 집으로 가지 말고 가까운 친척 집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 아빠와 나는 경찰차를 타고 그날 김포에 살고 계신 고모네로 향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범인이 잡혔다며 경찰서에서 아빠에게 연락이 왔다. CCTV 증거가 있어서 진술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리고 나중에 경찰이 아빠한테 해준 이야기인데 그 택시기사가 친절하거나 혹은 내가 살려달라고 빌면서 이야기를 하니 그걸 듣고 마음이 변해서 날 놔준 게 아니었다. 그 택시기사는 일반 강도가 아니라 사이코패스 살인범이었다. 날 태우기 2시간 전쯤에 이미 다른 여자를 죽이고 트렁크에 시체를 넣어둔 것이었다. 택시는 가스차라 트렁크가 좁아서 나까지 넣기는 힘들어서
그냥 보내줬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더 소름이 돋는 것은 트렁크를 비워서 차를 돌리고 다시 오려고 했었다는 것이다. 우리 집 혹은 학교로 말이다. 내가 신고하기 전에 날 잡으러. 실제로 우리 집 근처 소방서 앞에서 검거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난 택시를 타지 못한다. 그때 그 사람은 사형을 받았고 재심 땐 무기징역 그리고 최종 25년형을 받았다. 25년 뒤엔 날 잊을까?